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겁네요. 네, 날씨도 이제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장이 2% 중후반대로 양시장 모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시장 상승과 함께 이제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점점 이제 약간 좀 악재적인 부분이 좀 흘러나오면서 막판에는 이제 반대 매매성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투매 형식으로 나오면서 상당한 또 급락을 연출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11월 달까지 쳐서 이제 5개월 연속 코스피 이제 음봉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5개월 연속 음봉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냉각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된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급락 이유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시나리오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론의 유럽 공급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참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분위기상 좋은 어떤 수급이라든지 분위기가 연출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200종목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냉각이 돼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시장 분석해보면서 또 이제 전략 구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 약세 마감했고요. 2839포인트, 2900포인트 깨졌습니다. 옆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최근에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흐름으로 손절성 물량까지 같이 흘러나왔겠죠. 어쨌든 박스권 하단을 붕괴할 때는 로스컷성 물량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그게 이제 뭐 기관의 물량들도 상당히 나오게 되죠. 오늘 뭐 기관들 코스피 시장 6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물량까지 같이 뒤섞이면서 추세적으로도 이제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이렇게 중장기평 저항을 받고, 여기선 60일선까지도 닿지도 못한 채 저항받고 계속 흘러내리는 형식으로 역배열의 어떤 추세를 좀 그리고 있네요. 어쨌든 하락의 어떤 룸 자체는 여기에까지 좀 열려있는 형태가 좀 되고 있고요. 12월의 어떤 장세가 녹록지 않을 것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지금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냉각시키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2.6% 빠졌고요. 965포인트. 양시장 모두 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수 많아가지고 이거 뭐 숫자를 언급할 정도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자체도 코스피 시장에서 19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15조 원. 월말에 어떤 리밸런싱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대금이 좀 터진 것 같고요. 사실 좀 음봉 크게 나왔는데 거래대금 터진 것도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1,300억대, 6,40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은 800억 순매도, 기관은 1,00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계약 정도 순매도. 막판에 좀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장 중반쯤에 한 6,000계약 이렇게 좀 순매도했는데 많이 좀 조금 사들이면서 막판에 이렇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나스닥이 1.8% 상승했고 S&P도 이제 1.3%. 빅테크 중심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언택트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죠. 오늘 니케이 증시가 1.6% 빠졌고요. 일본에서 이제 확진자 발생했다는 게 조금 악재로 크게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홍콩도 이제 1.5% 빠졌고요. 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흐름으로 좀 좋지 않게 홍콩도 마감했습니다. 각권 증시, 대만 각권 증시는 플러스 마감했어요. 0.5%. 상해 증시도 이제 플러스 마감했고요. 약간 좀 상반된 흐름이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죠. 아시아 증시에서도 코스피 2.4 그리고 코스닥 2.6%. 코스피 지수 차트 굉장히 안 좋게 마감했고 52주 신저가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5개월 연속 음봉 형태로, 요때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요때 이제 6개월 연속 음봉 나왔을 때 이후로는 가장 연속적인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중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을 붕괴시키면서 사실상 로스컷적인 어떤 물량들도 쏟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볼 때는 코스피보단 낫죠. 3개월 연속 음봉 정도로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투심이 굉장히 냉각된 흐름들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300억,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기관들이 6,400억을 순매도했고요. 연기금이 또 1,0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의약품 업종 순매수고요. 의료 종밀, 특히나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으로는 순매수였습니다. 오늘 루트로닉도 플러스였고 시젠도 플러스권. 그래서 그쪽이었고 서비스 업종에서 1,000억 정도 순매수. 그래서 외국인은 크게 매도하는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가 자극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심리가. 그래서 수급으로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돼서 과거에는 이 정도 빠지려면 1,000억 정도 팔아야 되는데 오늘은 한 100억만 팔아도 그 정도 빠지는 그냥 그만큼 심리가 안 좋으니까 밑에서 막 받아내는 물량도 없다 보니까 더 이제 과격하게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개별로 움직인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문데 어쨌든 이제 MSCI 지수 편입 내지는 뭐 수급적인 이유로 이제 올랐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그 이슈가. 그래서 6%, 8% 급락을 했고 KB금융 4.5%, 그리고 신한지주 4.5%. 다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흐름 기조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되면서 금융주, 은행주가 조금 급락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쉽지 않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네요. 와, 5% 여기서도 밀어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이 정도면 완전히 추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 같습니다.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시장 대비 덜 빠진 축에 속하고 삼성바이오가 그나마 플러스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플러스인데 아쉽게도 셀트론이 2% 빠졌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어떤 시세죠.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이제 상승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유럽 공급까지 나왔잖아요. 레키로나의 유럽 공급 계약까지 나왔는데 빠졌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많이 빠졌네요. 다 빠졌고 에코프로뱀이 3.7% 플러스 내면서 와우 독보적이네요. ST팜도 최근에 이제 수급 계속 들어오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흐름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들은 이제 플러스였고 오늘도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에 또 강한 흐름은 좀 이어졌습니다. 위지역 스튜디오, 컴투스. 근데 이런 쪽은 지금은 부담이죠. 위험한 어떤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TCK가 7% 상승, 오스템 임플란트 1.6% 상승. 의료기기가 오늘 좀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참 뭐 어떻게 해석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뭐 오른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냉각돼 있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을 딱히 보기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일 시장 급락의 이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모더나 CEO의 어떤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 백신이 신종 변이의 델타 변이보다 덜 효과적이다. 그리고 울산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국내 확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 거죠, 시장에. 그리고 장막판에 특히나 15시 이제 3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요. 개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순매도로 전환되더라고요. 그게 한 30분 상간에 한 1,500억 정도가 흘러나왔어요. 개인들이 던진 거죠. 반대 매매를 나갔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를 회피하려고, 왜냐면 증권사에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비율이 낮아지면 담보 비율이. 그런 것들이 이제 출회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1,500억을 던졌다. 코스닥에서 개인이. 이게 이제 막판에 급락을 연출한 수급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제 반대 매매 회피성 자금이
장마판 출회되면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상대적인 약세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5개월 연속 월간 기준 음봉을 만들게 됐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돼 있다는 거죠. 5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13년 만에 처음 나온 케이스니까 얼마나 지금 특히나 이제 최근 5개월 동안 주식 투자하는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들어갔는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성 내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되어지고요. 신종 변이가 또 이제 백신에 또 잘 맞는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변동성 흐름도 우리가 또 전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추세 붕괴 내지는 뭐 이탈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 어떤 클라이막스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면 뭐 툼에 동참한다든지 뭐 로스컷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11월 달까지 이제 음봉이 전개되면서 5개월 연속 음봉으로 이제 급락했죠. 인내하고 버틴 자들이 나중에 큰 상승의 어떤 수혜를 본 거지, 이때 손절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털렸던 사람들은 전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회복 구간에서 수혜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구간은 툼에 동참하기보다는 인내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어떤 냉각된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매몰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잘못된 어떤 결정이라든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감정적인 어떤 행동을 좀 지양해야 되고, 또 회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다지고 또 이제 심리를 통제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이제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고 유망한 어떤 기업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를 처참하게 좀 만들었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상승 종목수 160 종목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빠졌는데, 그 도화선이 됐던 건 이제 모더나 CEO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이제 덜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뭐 약간 영업한 느낌도 있고요. 사실 이제 모더나가 지금 변이에 최적화된 백신을 이제 개발에 착수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 백신은 별로 효능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약간 좀 마케팅하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여기에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델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사의 어떤 백신 자체를 어떻게 보면 도장 깨기 하듯이 기존 이제 이런 오미크론 이제 신종 변이에 조금 델타 변이 때만큼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새로운 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는 존재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는 그러면서 자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들은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효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미크론 내 돌연변이는 면역 회피성과 관련이 있다. 종합하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바이러스. 내년 초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최적화된 백신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해서 모더나 주가는 폭등하고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은 선물 지수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미국 선물은 나스닥은 0.6%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
다우랑 이제 S&P 500 지수 선물은 1.2%, 1.5%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는 11% 이제 급등하면서 완전히 이 발언에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 자체가 뭐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 최적화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파동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화이자 CEO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알약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뭐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할 어떤 당시부터 결국은 코로나라는 게 뭐 변이가 일어날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치료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 같은 경우는 효능을 낼 것이다.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구용 치료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 화이자는 5천만 명 분의 치료분의 팍스로비드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EO가 이제 덧붙였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백신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변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생각에는 백신의 보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가 지금 메인 백신이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두 CEO가 기존에 이제 자사의 백신이 이 신종 변이에 약간 좀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뭐 두 기업 모두 이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이제 개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발언에 대한 어떤 영향도는 증시에 지속적으로 약세로 미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일본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증시도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남성이다 해서 이렇게 또 변이가 아시아 국가 각 국가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도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일본, 아니 그 울산에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발생국에서 입국했다 해가지고 이게 또 공포를 준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상륙했구나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 예, 그래서 지금 전장 유전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뭐 내일쯤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독일, 네덜란드에서 온 입국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확진이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조금 국내 증시에도 타격을 좀 줄 가능성이 높죠. 오늘 이제 일본 증시 타격 준 거 보면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각 국가별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두려움을 증폭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엔 굉장히 시장이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상승하는 어떤 이유로서 이 레키로나가 드디어 이제 유럽 국가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초도 물량 5만 명 분을 이제 계약했다는 이제 소식인데요. 이제 수출 계약이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동안은 이제 제3국가, 저개발 국가 쪽으로 이제 주로 공급했는데,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국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쪽으로, 첫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에 이제 직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9개 국가와 레키로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30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떤 선진국 쪽으로, 선진국 향으로 이제 공급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초도 물량 자체가 5만 명 투여가 가능한 15만 바이알이라고 합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연내 추가적인 어떤 공급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유럽을 포함해서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56개국 그리고 레키로나 수출을 이제 협의하고 있죠.
유럽 9개국 이외에도 47개국과도 빠르면 올해 안에 초도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할 계획이다 해서 이제 물꼬가 튀어진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셀트론의 레키로나는 각국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 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입증받은 첫 항체 치료제라는 강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공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확대 사용 권고를 시켜줬죠. 특히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맞을 수 있게 요양병원 내에서도 투여 대상 확대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로 또 공급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어떤 분위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레키로나 투여 대상이 늘어나면서 치료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해줄 환자의 처방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신뢰도도 상승할 전망이다 해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처방 데이터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죠. K방역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글로벌 국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처방 데이터는 분명한 공급 확대를 낳아주는 어떤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키론의 어떤 유럽 공급 초도 물량 소식은 이제 물꼬가 튀어진 어떤 흐름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키로나가 그래도 좋은 어떤 인류애를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신종 변이에 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시장 정리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참 오늘은 참 어떤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은 또 마감을 이렇게 또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말이 잘 안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의 어떤 시장의 숫자 그리고 파란불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정상 좀 흔들리기 쉬운 그런 흐름일 텐데요. 이런 날도 있고 또 시장은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는 구간들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간을 건너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도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가치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거나 보이진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딱 지표와 수치화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 10배다 20배다 그냥 이게 목표 주가 매길 때 필요한 부분이지, 사실상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는 투자자들의 어떤 감정과 심리가 그 극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방의 극단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에서 역시나 어떤 숫자나 지표보다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잘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11월 한 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달은 조금 나아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면서 현명한 대응 같이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